LG 에이머스 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권순영입니다. 어, LG 에이머스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한번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LG 에이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LG 에이머스는 LG AI 연구원이 주관하는 청년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AI와 관련된 기초 지식부터 실전 문제 해결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LG 에이머스는 이렇게 페이지 1, 2, 3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페이지 1은 교육기간입니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으로 AI 윤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딥러닝 등 AI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2는 요상화입니다. 실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해커톤인데요. 참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는 분석원입니다. 이제 상위 참가자들에 한해 진행되는 오프라인 해커톤으로 1박 2일 동안 문제 해결 및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제 페이지 1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나간 팀 구성을 한번 보시면 되게 초라하죠? 저희는 이제 어떤 수상을 목표로 나간 팀은 아니고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맛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참가의 의의를 두고 나간 팀입니다. 만약에 이제 LG 에이머스에 나가실 분이 계신데, 어, 혼자 나가게 됐는데 팀을 좀 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지 1이 끝나면은 게시판에서 팀원들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AI 교육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됐고요. 이제 강의 자료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해 보이는 수학식들이 있죠. 어, 강의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번 온라인 해커톤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 이번 해커톤 과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LG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들한테 좀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좀 이런 단순한 작은 디스플레이 형태였다면 현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커졌고 또 이런 곡선 모양까지 막 추가되면서 되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불량품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불량품의 유형으로는 세 개가 있는데요. 기포, 미스얼라이먼트, 크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핸드폰에 액정 필름을 붙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필름 붙일 때 이제 기포가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조금 삐뚤게 붙일 수도 있고, 뭐, 잘은 없지만, 뭐, 금이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불량품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어떤 좀 도메인 지식을 주려고 또 이런 관련 강의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받은 데이터의 공정 과정이 레진드 포 및 변경화, 합작, 탈포, 완전경화, 검사.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레진 도포와 변경화는 디스플레이와 글라스를 붙이기 위해 본드를 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작 과정은 이제 본드를 붙였으니까 디스플레이와 글라스를 합작하는 단계이고요. 탈포는 이제 합작 후에 남아있는 잔여 기포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경화는 좀 더 제대로 붙게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행위 4507개, 열이 464개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었고, 범주형과 연습형이 합쳐져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받고 나서 전처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어떤 도메인 지식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막상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도 해보고, GPT한테도 물어보고, LG 홈페이지에도 막 들어가서 막 찾아보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중복 데이터를 제거를 했고요. 2차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본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중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말 데이터가 완전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제거를 해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속도 데이터와 이제 소요 시간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속도가 증가하면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둘을 중복 데이터로 판단을 하였고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테스트 검정 기법을 사용하였고요. 범주형의 경우에는 카이제거 검정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T테스트 검정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그룹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희가 불량품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이제 그룹을 양품과 불량품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이제 예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빨간색이 양품, 파란색이 불량품에 대한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제 양품은 양품끼리, 불량품은 불량품끼리 모아서 평균을 냅니다. 이 평균을 내서 평균 차이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하면은 해당 피처를 이제 유의미한 피처로 보고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면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카이제거 검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변수 간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처 1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 피처 1과 타겟 변수의 범주 간의 빈도를 계산해서 분할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처 1의 분할표를 기반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카이제곱 통계량과 값을 통해서 두 변수가 독립적인지 또는 관계가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만약 독립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제거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피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전처리를 했는데 팀원 중에 한 분이 현직자 강의에 가서
어떤 전처리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현직자분의 말로는 추천은 웬만하면 제거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희의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숫자를 좀 너무 많이 집어해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전처리가 끝나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K폴드 캡처 검증을 통한 라이트 GBM 분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K폴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간단하게 한번 데이터 분할의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모델이 학습한 내용과 실제 성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체 데이터가 있다면 그 중에서 70% 정도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를 이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데이터로 남겨둡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K폴드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데이터셋을 KBA 폴드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주황색 예제를 한번 보시면 주황색을 학습 데이터라고 하고 하얀색을 테스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5개로 나눴죠. 그러면 총 5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5번을 반복하면서 모든 폴드가 한 번씩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반화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는 K폴드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한 라이트 GBM 모델인데요. 라이트 GBM은 트리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인 그라디언트 부스팅 방식의 모델입니다.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은 여러 개의 작은 트리를 쌓아서 최종 모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먼저 어떤 데이터를 트리 1에 넣습니다. 트리 1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오차를 트리 2에 다시 넘겨줍니다. 그럼 트리 2는 그 오차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예측을 수행합니다. 거기서 나온 오차를 또 트리 3에 넘겨주면 트리 3는 그걸 가지고 또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이트 GBM의 특징인데요. 이제 기존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에 비해서 더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라이트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으며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도 효율적입니다. 필수는 아닌데 권장하는 데이터량이 10,000개 이상일 때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그라디언트 부스팅은 레벨 와이즈 방식을 사용하는데 라이트 GBM은 리프 와이즈 방식을 사용해서 더 적은 노드로 트리를 구성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제 페이지 3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3는 이제 본선입니다. 오프라인 해커톤으로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본선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 100명의 팀이 이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세보니까 한 20 몇 등의 팀까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3는 블로그를 참고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선에 가게 되면, LG 인하원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신입사원들 연수원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데, 이제 막상 해커톤이 시작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념품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요. 뭐 무선 충전기, 텀블러, 뭐 에코백 이런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 또 이제 외부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퍼스널 컬러도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선에 갔을 때 혜택도 많더라고요. LG AI 연구원, LG전자, LG 생활건강, LG U 플러스, LG CNS 등 다섯 개 계열사가 참가하는 채용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박람회에서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제 향후 채용 시에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LG AI 인재풀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본선만 진출해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LG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이 면제라고 합니다. 어, 이외에도 취업 컨설팅, AR 면접 연습 등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예약제여서 가면 바로 빨리 예약을 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동선에 대한 팁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페이스투에서 받은 데이터에 변수들이 추가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변수에 대한 활용을 좀 대비해 가면 좋다고 하고, 본선에서는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발표 점수도 있다고 해서 발표 자료도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하고, 본선에서는 GPU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GPU를 할 만한 어떤 모델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구상을 해서 가면 좋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각 팀마다 멘토가 있기 때문에 어, 멘토분들한테 또 막 질문하면은 많이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멘토도 잘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본선이 끝나고 이제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는데 본선에 이제 가지 못한 참가자들을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강의 자료들을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미지 프로젝트, 자연어 처리 프로젝트 이런 실습 강의들도 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LG 에이머스가 제가 알기로는 방학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